테슬라는 오늘 실적 발표를 분석해 봤을 때 주가가 한 이 정도 레벨까지는 내려와야지 적당한 주가 가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자, 최근에 지금 두 주식이 상반되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 큰 거래량으로 브레이크아웃한 사인도 있죠. 안타깝게도 오늘 테슬라는 장 후에도 지금 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실적 발표 전 지수 대비 주식이 많이 하락하는 것은 보통 좋은 사인이 아니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도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실적 발표를 분석해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까지 내려와야지 테슬라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매출 성장률이 겨우 3%밖에 안 나왔어요. 지난 분기에도 9%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게 5년 최저였는데 이번에 더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non-GAAP EPS가 마이너스 40%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진율도 안 좋은데 매출 성장률까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둘 중에 하나는 좋아져야지 테슬라가 좀 상승할 것 같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지금 둘 다 안 좋은 상태이고 밑에 내려가셔서 이제 매출 컴포넌트, 그러니까 매출 비중을 지금 보시면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자동차 세일즈가 2%밖에 상승하지 못했고 리싱 쪽은 아예 마이너스 17%예요. 최근에 헐츠 회사가 테슬라 EV 자동차 재고를 정리했다는 악재가 있었잖아요. 이 실적에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3% 매출 성장률도 지금 다른 친환경과 서비스 쪽 때문에 이게 3%가 된 거지 아니면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리포트할 뻔했어요. 그래도 주식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보통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EPS로 볼 때도 매출로 볼 때도 지금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74를 예상했는데 71이 나왔고 그리고 매출은 25.6 빌리언을 예상했는데 25.17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실적보다 주식은 가이던스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가이던스도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숫자를 주진 않았지만 2024년 볼륨이 maybe notably lower. 그러니까 notably는 꽤 많이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내려갈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 이제 인베스터 릴레이션 페이지에 가시면요. 조금 더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요. In 2024, our vehicle volume growth may be notably lower than the growth rate achieved in 2023. 그러니까 2023년 growth rate보다 훨씬 더 2024년에 낮을 것이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 분기 실적만 말고 2023년에 어떤 실적을 달성했는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매출만 보셔도 올해 지금 19%가 나왔어요. 물론 지난 두 쿼터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요. 근데 지금 보시면 notably lower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CNBC에 가서 몇몇 의견을 들어봤는데 어떤 애널리스트는 10%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만약 가이던스를 그 정도로 많이 내리면 오늘 6% 하락을 했지만 추가 하락이 있어도 지금 더 이상한 상태는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물론 이 데이터가 지금 실적 발표 전 숫자이고 아직 업데이트가 된 숫자는 아니지만 보시면 2024년에 20% 매출 성장률을 예상했고 22%의 순이익 성장률을 예상했어요. 근데 둘 다 저는 갑자기 좀 큰 금리 하락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숫자를 지금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지 않나. 특히 notably lower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계속 안 좋은 말만 해드렸는데 몇 가지 이제 긍정적인 말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그로스 마진이 17.6%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도 지난 분기 비교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마진율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좋은 숫자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퍼레이팅 마진은 오히려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마진율이 조금 좋아지면은 테슬라 순이익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이제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이제 그만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매출 브레이크다운 그 파이 차트 비중을 보여드렸을 때
자동차 관련 비즈니스는 안 좋았지만 에너지 스토리지랑 솔로랑 그리고 다른 서비스 비즈니스는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거는 계속 지금 포지티브한 트렌드를 계속 잘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섹터라도 계속 잘 성장하게 되면은 더 많은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할 거고, 그거 자체가 이제 테슬라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해드린 건 맞지만, 결국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테슬라는 결국 언제까지 하락하고 언제쯤 또 잘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테슬라 말고 AMD 차트인데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주식은 다 하락 구간이 있고 이 하락 구간에서 큰 거래량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요, 주식이 굉장히 빠르게 계속 올라갈 때가 많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쭉 하락을 하다가 큰 거래량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잘 상승해 줬고, 여기서도 큰 거래량 매수가 들어왔을 때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런 사인이 있거든요. 주식은요, 결국 큰 투자자들이 사야지 올라가요. 테슬라는 아직까지 그런 사인이 없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제가 타겟 프라이스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맞춰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떤 호재로 큰 투자자들이 들어와야지 그 하락 트렌드에서 상승 트렌드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흐름을 계속 잘 읽는데 제가 라방에서 계속 도와드릴 거고, 일단은 그런 흐름이 언제 나올지는 조금 지금으로는 알기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어떤 레벨이 적정 주가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테슬라는 지금 현재 P가 66.7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후에 지금 6%가 하락해서 어느 정도 그 P가 더 내려올 예정인데, 참고로 내년에 20% 정도의 순이익 성장률과 EPS 성장률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P가 한 50까지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엑셀로 계산해 드리면 지금 155불이라는 가격이 나와요. 참고로 만약 시츄에이션이 좋아지고 예상보다 더 빠른 금리 인하가 있으면은 당연히 20%보다 더 좋은 성장률이 나올 수 있고, 그때는 주가가 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러프 에스티메이트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참고로 여러분, 엄청난 금리 인상 때문에 작년 초에 테슬라가 35PE까지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50PE까지 내려와도 지금 이상하지는 않은 상태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 흐름과 금리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이제 에스티메이트를 잡는 거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를 비교해 드리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재작년에 이제 바닥을 지니고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주식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 실적 발표 악재는 아니었지만 중국 AI 칩 엑스포트 블락 때문에 주가가 이때 개파락을 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 12평선과 22평선을 당분간 뚫지를 못했어요. 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 갑자기 앵걸핑으로 큰 거래량으로 한번 상승한 적이 있죠. 그 후부터 한 6일 연속 상승해 준 다음에 여기 이평선 크로스오버가 있기 시작을 했어요. 즉, 큰 컵의 베이싱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흐름으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바이어랑 셀러가 싸우다가 다시 이제 바이어가 이기는 구간이 여기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이 계속 상승하면서 날아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여러분 테슬라가 결국은 이런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베이싱이 고르게 잘 만들어지고, 이렇게 바이어랑 셀러랑 싸우다가 바이어들이 이기기 시작할 때 들어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이싱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중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베이싱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주식은 이 부분에서 다 날아가고 있어요. 지수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근데 테슬라만 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요, 지수가 올라줘서 지금 덜 하락하고 있는 거지 베이싱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테슬라가 이렇게 베이싱 할 때 지수가 같이 하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수 대비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흐름 변화가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라방에서 라이브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와, 방금 업데이트가 됐네요. 지금 마켓스미트에서 테슬라 EPS 성장률을 올해 16%로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25에서 한 27%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2025년 성장률은 굉장히 낮게 잡았다고 생각이 돼요. 요거는 오류일 수 있으니 이 자료가 앞으로 업데이트되면 계속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요, 일론 머스크도 또 오늘 어닝컬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해요.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우리 자동차는 정말 잘 팔릴 거다. 지금 경기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안 팔리고 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의하고요.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자동차를 사게 되면 매달마다 부담해야 되는 돈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 APR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자가 높으면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냥 자동차를 나중에 사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해드리면요, 주식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때 많이 상승해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려면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CPI가 그 정도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